안녕하세요. 도봉문화원 시청자 교실 길라잡이 나호열입니다. 우리 도봉문화원 시청자 교실은 지금부터 15년 전서부터 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면 강의에서는 16주 2시간씩 16주 강의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2시간이 되겠죠. 저희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짧게 여러분께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면 지난 강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0억의 인구는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 욕구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옷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 욕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치를 인식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존재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갖고 있어요. 또는 내 마음대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은 개성적 존재이면서 표현 욕구의 존재, 그리고 가치를 인식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서로 가운데 중첩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예술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시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왜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창작의 의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 유리창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주영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유리창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아주 애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사물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자, 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는 세계에 감추어진 부분으로부터 베일을 벗겨낸다. 이건 뭡니까? 비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주 아름답고 또는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가 선지자,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얘기해주는 예언적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와의 싸움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의사소통을 위한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의사소통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충돌시키거나 다른 걸로 비유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언어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언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속어가 난무하고요, 단축된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매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그림매? 산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말들을 찾아내서 대중들에게 그 단어의 그 문장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언어와의 싸움이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시인이라고 하면 뭐 아름다운 풍경이나 꽃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들도 많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투쟁이나 또는 아름답지 못한 전쟁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또 인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켜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물론 뭐 시인뿐만 아니에요. 뭐 소설가나 뭐 수필가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그러진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또는 우리 마음의 반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약용 선생, 다산 선생은 또 이런 얘기했어요.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어지러운 시절을 슬퍼하고 통분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거는 빼고요. 다산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갈 때 저 전라도의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요. 이 곡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한마디로 주령 가구의 시대, 그 혹정에 말이죠. 그 농사 짓는 소를 관아에 뺏겼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요, 자신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애통한 상황이죠. 불과 200년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애절량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고발. 솔제니친 아시죠? 노벨 평화상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옛 소련이 공산주의 그런 사회를 갖고 있을 때 그 학정에 대해서 고발한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 나라가 위대한 작가를 가진다는 것은 제2의 정부를 가지는 것 같다. 말하자면 아까 나폴레옹이 얘기한 대로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예술, 문학, 그리고 시인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생의 진실에 대한 탐구다. 체험과 감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인생을 탐구한다. 우리는 뭐 각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고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하고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유행이 아니고 자신이 유행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계와의 일체감을 꿈꾸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02년도에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묵화라고 하는 시거든요. 묵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필요 없이 먹 하나로 그린 우리 동양화의
한 장르가 되겠죠.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물 먹은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도 나왔죠. 그 할머니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오래된 소를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거죠. 이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와서요. 소 잔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고했어. 고마워. 하는 그 풍경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냐. 소와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아름다운 교감을 그린 명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도플갱어가 없어요. 오로지 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의 그런 개성을 통해서 창조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다. 세 번째는 이왕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다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깊게 인식을 하지 않을 따름이죠. 우리는 모두 다 문학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창작을 하게 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음의 표현이다. 사물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존재다. 언어를 다루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모순이나 현실에 대한 반항, 이런 현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반성을 쓰고 참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문학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시에서 특히 세계의 자아화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의 자아화. 이 세상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것이에요. 또는 자아의 세계화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나 밖의 사물이나 사건을 내일이나 나와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가 갖고 있는 서정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창작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도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